네, 이제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그 도서관 관리하는 거에서 뭐 도서관 도서 추가하는 거랑 사용자 추가 수정 삭제하는 거 요거를 할 건데 요거를 이제 XML 형태로 XML 형태로 할 거예요. XML 그 태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껍데기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기능들 하나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이미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그 여기서 뭐 커런트 체인지든가 하여튼 뭐 컨텐츠 체인지인가 뭐 그런 거를 쓰니까 뭐 트라이 캐치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커런트 셀 체인지드 커런트 셀 체인지드 할 때 요 트라이 캐치를 반드시 걸어야 됐어요. 트라이 캐치가 없으면은 트라이 캐치 없는 상태에서 그냥 F5 누르면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꺼졌을 겁니다. 아니면은 트라이 캐치가 있어도 여기서 자꾸 뭐 에러가 뜬대요. 근데 또 계속 뭐 이거 화살표 누르면 또 되고 좀 찝찝했을 겁니다. 컨트롤 F5로 누르면은 그런 건 안 떴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여기 커런트 셀 체인지드 대신에 그냥 그 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추가할 겁니다. 셀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배우는 문법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where 이거 뭔지 모를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고 썼을 거예요. 이것들이 뭔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싱글이라는 문법도 있어요. 이런 싱글, 이런 문법들도 다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소스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 이거 뭐지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같이 해보자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근데 이제 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윈도우 폼 앱으로 똑바로 한 사람도 있지만 콘솔 앱으로 이게 그 깜빡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있는데 사실 좀 뭐 좀 어이없는 실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일단 저도 똑같이 실수해 볼게요. 다음 가서 콘솔로 만듭니다. 저는 여기 07 어드밴스 C샵에 만들 거고 굿바이 C샵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솔루션 만들고 프로젝트를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똑같이 콘솔로 만든 다음에 굿바이 C샵 01 언더바 북 매니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뭐 API에 대한 거 부가적인 기능, 뭐 차트, 뭐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제 다 추가해 드릴 거예요.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그 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요. 요 녀석은 삭제합니다. 굿바이 C샵 요건 그냥 삭제해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파일 탐색기에 폴더 여기 가서 뭐 이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요. 뭐 여기서 바로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한번 껐다 켤게요. 그래서 요거 SLN 열면은 북 매니저 하나만 나오겠죠.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데 이게 그 윈도우 폼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콘솔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콘솔로 시작할 경우에는 한번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콘솔로 시작할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해가지고 코드가 쭉 있는데 윈도우 폼 같은 경우에는 STA 스레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코드가 세 줄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폼으로 시작하면은 프로그램.cs의 코드는 다 똑같아요.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뭐 스태틱, 인터널 스태틱 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도 정체불명의 코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폼인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갖고 와서 요 STA 스레드 하는 코드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어디에다가 내 거에다가 그 내 거에다가 여기 스태틱 보이드 메인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세 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빨간 줄 그어졌다. 그러면 Alt 엔터해서 이거 미디어 타입 네임 어쩌고 아니에요. 이거 치우고 Alt 엔터해서
윈도우 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폼 원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새로 추가하면 돼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추가해서 뭐 새 항목 가도 되고 뭐 양식 가서 그냥 추가해도 돼요. 그래서 폼 1을 추가합니다. 그게 윈도우 폼을 추가하고 나서 다시 윈도우 폼을 추가하고 나서 다시 Alt 엔터 하면은 using system windows.forms 있고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완전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internal static class program 쓰면 되는데 이 스태틱이 없어도 똑같이 동작할 겁니다. 맞죠, 최재희님? 음. 근데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스태틱도 붙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폼 1 만들고 화면 한 개 더 만들게요. 아, 폼 2,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여기 폼 3, 그리고 화면 3개 만들고요. 그 다음 폼 1 안에 도구 상자 가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은 메뉴 스트립이라는 친구를 추가해요. 이렇게 추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입력에다가 뭐 도서 관리, 그 다음에 뭐 사용자 관리 이렇게 써주세요. 이 메뉴 스트립이 뭐 하는 애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약간 뭐 이렇게 생긴 거 좀 특히 남자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메뉴판이라고 하나? 이게 딱 이렇게 실행하면은 무슨 에뮬레이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치트 프로그램 이런 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런 세부 메뉴는 안 쓸 거고 그냥 도서 관리 클릭하고 사용자 관리 클릭하고 그렇게만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부 메뉴는 다 지워버리시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뭐 이제 뭐 도서 관리를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는데 도서 관리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추가해도 되지만 지금 요 녀석 이름이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 관리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이래요. 아,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서 뭐 라이브러리 툴 스트립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아니 뭐 라이브러리 북 여기 사용자 관리는 뭐 라이브러리 유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뭐 라이브러리 북, 라이브러리 유저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한글이 최소화돼서 좀 더 보기가 좋겠죠. 여기 화면에는 한글이 나온다 할지라도 코드상에는 한글은 없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스트립에서 도서 관리랑 사용자 관리 두 개를 추가해주고 네임은 바꾸고 싶은 사람 바꾸시고요. 바꾸기 싫으면 안 바꿔도 돼요. 그 디자인 부분에 안 바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완성 화면이니까 이 완성 화면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도구 상자 가서 그룹 박스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둘 이렇게 그룹 박스 두 개 넣고요. 예, 크기는 뭐 서로 적당히 잘 나눠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박스가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셋, 그 다음에 넷, 네 개 들어가야 되고 요거 두 개 조금 높이 줄여주고요. 그룹 박스 3, 뭐 적당히 좀 넓게 해주고 뭐 그룹 박스 4 같은 경우에도 뭐 적당히 넓게 해줍니다. 적당히 넓게 해줘요, 이렇게. 그룹박스 4보다는 그룹박스 3가 좀 더 긴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 수보다는 책 수가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상자 가서 라벨 해서 이렇게 끌어다 넣으시고요. 요거를 라벨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네 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라벨을 또 복사해서 요 그룹박스 2에다가도 하나, 둘, 셋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텍스트 박스, 그룹 박스 두 번째 텍스트 박스를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세 개 넣고요. 근데 버튼도 두 개 넣어요. 뭐 하나, 둘, 버튼 두 개 넣습니다. 여기 이것처럼 텍스트 값을 뭐 이쁘게 바꾸면 좋겠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뭐 전체 도서수 이런 거 정도는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디자인 창에서는 그냥 최대한 그 손은 안 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구 상자에서 데이터 그리드 뷰를 이렇게 두 개를 넣으시고요. 데이터 그리드 뷰 이렇게 넓게 넣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좁게 넣고 이렇게 해서 안쪽에 넣습니다. 이제 그룹박스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그룹박스에서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서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화면 다 만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뭐 이런 거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이따가 클래스 만들 때 같이 작업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나하나 다 같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 다 녹화하고 있고요. 소스도 제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최대한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폼 1, 첫 번째 화면을 한번 꾸며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화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 덜 됐거나 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 있을까요? 중화님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신중화 넘어가도 돼요? 음. 중화님 혹시 도움 필요하거나 안 되면 손 드세요 꼭. 알았죠? 음. 자, 그러면 진행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을 꾸며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클래스를 한 3개 정도 만들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 가서 클래스 가서 클래스에 클래스 데이터 매니저라는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새 항목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북이라는 클래스 만드시고 또 여기 추가 가서 새 항목 가서 유저라는 클래스를 또 만듭니다. 이 클래스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이제 수정하고 손볼 거예요. 일단 제일 만만한 게 뭐 유저이긴 하지만 일단 북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북 클래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북 하고요.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하나하나 꾸며볼게요. 그래서 뭐 퍼블릭 스트링 ISBN get set 퍼블릭 스트링 네임 get set 퍼블릭 스트링 퍼블리셔 get set 출판사죠. 그 다음에 퍼블릭 인트 페이지 get set 퍼블릭 스트링 유저 아이디 get set 퍼블릭 스트링 유저 네임 get set 퍼블릭 불 is borrowed borrowed get set borrowed 그래서 public date time borrowed at 해서 get set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ISBN은 책의 고유 번호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o it, C 프로그램 이라는 책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책이 1970년대에도 나왔고 2024년도에도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책 이름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1970년도에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지금 이 책은 2024년 최재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이름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어요. 심지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최재희랑 이동준이 둘 다 느낌표까지 한 개만 딱 넣은 거예요. 구분이 안 가요. 그랬을 때 구분해주는 고유 번호가 바로 ISBN입니다. 일종의 모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이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임은 뭐 그냥 책 이름이고요. 책 이름. 얘는 출판사. 얘는 페이지 쓰고요. 얘는 빌린 사람의 아이디예요. 그래서 일종의 FK가 되죠. 웨르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빌린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조인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이라 보면 돼요. DB로 치자면, DB로 치자면, DB의 조인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이라 보면 돼요. 이너 조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너 조인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이라 보면 되고요. 얘는 대출 여부고요. 그러니까 빌렸는지 여부죠. 얘는 언제 빌렸는지, 날짜예요. 이러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참고로 제가 같이 하게 될 주차 관리에서는요, 클래스를 하나만 할 거예요. 도서 관리에서는 클래스를 두 개를 쓰는데, 여기서는 두 개를 쓰는데, 제가 같이 그 DB 연동할 주차 관리 프로젝트에서는 하나만 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어때? 위재님 넘어가 될까요? 음. 제이님 넘어가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ser.cs 가서 여기 book.cs 가서 이거 퍼블릭 클래스로 바꾸시고요. 인터널을 퍼블릭으로 바꾸세요. 인터널 퍼블릭으로 바꾸시고 북도 그렇고 유저도 그렇고 여기 인터널을 퍼블릭으로 바꾸시고요. 이 유저 클래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트링 id 해서 get set 넣으시고 퍼블릭 스트링 name get set 넣으세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 같은데 지금 책에서 하는 거랑 저랑 북 클래스랑 유저 클래스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id를 제가 스트링으로 뒀어요. 유저 아이디를. 책에서는 숫자로 하거든요.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뒀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디는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링으로 뒀습니다. 괜히 또 int.8세에서 처리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사실 난 마음 같으면 페이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페이지는 그래도 숫자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냅뒀고 나머지는 다 스트링입니다. 얘만 그 int예요.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껐다 켜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실제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고 나서 껐다 킬 때 있잖아요. 빨간 줄이 그어지면 안 되고 실행이 되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껐다 킨 거니까. 자, 그렇게 끄고 나서 다시 데이터 그리드 뷰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그룹박스 3 안에 있는 요 책에 대한 데이터 그리드 뷰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화살표 누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선택해서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추가 가서 개체 가서 다음 바인딩 개체 가서 여기서 북 클릭하고 마침 누를 거고요. 어, 이게 지금 제 거 모니터 해상도가 좀 딸려서 이게 생각보다 좀 칸을 많이 차지하네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늘리고. 네.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랑은 다르게 유저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북 바인딩 소스 안 할 겁니다. 이 바인딩 한다는 거는 북 클래스랑 얘를 묶은 건데요. 그 묶는 작업을 얘를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얘는 안 하고 따르게 한다고요, 제가. 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폼 2로 넘어갑니다. 폼 2. 두 번째 화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룹 박스. 두 번째 화면이죠. 그룹 박스 여기 하나 넣고, 뭐 얘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해야겠죠. 길게 하고, 그룹 박스를 한 개 더 하고요. 좀 길게 넣고, 그룹 박스 첫 번째에다가, 뭐 라벨 뭐 하나, 둘, 셋, 넷 넣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 쭉 길게 해서, 둘, 셋, 넷, 집어넣습니다. 그룹박스 2 조금 줄이고, 그룹박스 1을 좀 늘린 다음에, 버튼 3개 넣을게요. 버튼에서, 뭐, 하나, 둘, 셋,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상자 가서, 뭐, 데이터 그리드 뷰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그리드 뷰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요거 개체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기타 데이터 소스에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에 북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미 북 바인딩 소스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도서 관리하는 부분은 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신규 책. 책이 추가되자마자 누가 빌리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뭐 누가 빌렸는지 이런 요소는 다 뺄 겁니다. 자,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요소 추가하고 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뭐 추가 사용, 편집 사용 다 체크 해제하시고 추가 편집 삭제 다 체크 해제하시고 열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ISBN이랑 네임이랑 퍼블리셔랑 페이지만 냅두고요. 유저 아이디 제거, 유저 네임 제거, is borrowed 제거, borrowed at 제거하고 확인을 눌러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고유 번호랑 그 책의 이름이랑 출판사랑 페이지만 필요해요. 왜냐? 초반에는 내가 이거 뭐 누구 빌리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 내 거의 도서관에 갖다 놓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폼 1에 오셔서요. 다시 폼 1에 와야 되는데. 자, 시작할게요. 다시 폼 1으로 오셔서요. 폼 1도 요 얘들 두 개 있죠. 데이터 그리드 뷰 두 개. 요거 작은 화살표 클릭해서 추가 사용, 편집 사용, 삭제 사용 다 체크 해제하세요. 이거를 체크 해제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버튼만으로 이러한 버튼만으로 상태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표를 직접 클릭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버튼만으로 대여하거나 반납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도 요거 클릭해서 추가 편집 삭제를 다 체크 해제합니다. 전부 다. 폼2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폼3 갑니다. 폼3. 네, 폼3는 뭐 생각보다 별로 할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룹박스 두 개 넣고, 그룹박스 두 개 넣고요. 그룹박스를 이렇게 두 개 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두 개 넣고, 데이터 그리드 뷰 여기 안쪽에 넣으시고요. 안쪽에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요거 체크 다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벨 두 개, 그 텍스트 박스 두 개, 버튼 세 개. 라벨 1, 2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버튼 세 개 넣고, 하나, 둘, 뭐 셋. 이거 조금 늘려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 관리랑 사람 관리하는 거,
그 화면은 다 만들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유저 바인딩 소스는 이렇게 추가 안 했어요. 음. 어차피 따르게 할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만들었고 폼 2, 뭐 폼 3 다 만들었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이제 데이터 매니저로 가봅시다. 데이터 매니저.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좀 힘들 거예요. 네, 오타를 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퍼블릭 스태틱 리스트 북 해서 books 넣고요. 퍼블릭 스태틱 리스트 유저 해서 users 해서 넣습니다. 얘는 클래스 변수이고요. 데이터 매니저 클래스 자체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태틱 데이터 매니저 점 괄호 열고 닫고 분괄호 열고 닫고 그래 이제 정적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얘를 딱 한 번만 호출되고 다른 코드에서 데이터 매니저가 나오거나 데이터 매니저가 처음 나타날 때 자동 호출돼요. 자, 이때 이제 로드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을 하게 하고요. 근데 이 로드라는 함수 없거든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 public static void load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public 뭐 굳이 퍼블릭으로 안 해도 되긴 한데 세이브는 퍼블릭을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public static void save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드는요. 도서 정보랑 유저 정보를 XML 파일에서 읽어오는 함수고요. 얘는 도서 정보랑 유저 정보를 XML 파일에 저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이거 불러올 거거든요. 불러와서 만약에 없으면은 세이브부터 다시 간 다음에 얘를 다시 불러오고요. 만약에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거 불러온 다음에 뭔가 수정이나 삭제나 추가했어요. 그때 이제 뭐 수정 삭제 이런 거 하고 세이브 다시 호출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오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코드 노가다를 좀 할게요. 상수를 좀 활용해 볼게요. 상수. 그래서 const string isbn은 이거 문자열 isbn const string에서 name은 name 그다음에 const string 뭐 publisher는 publisher 이 상수를 이용해서 오타를 좀 최소화하는 거예요. 태그를 쓸 때 오타를 최소화하는 방법. 여기 상수를 좀 이용하면은 코드도 좀 깔끔해지고 오타도 좀 적어집니다. 여기 문자를 적을 때 다들 오타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퍼블리셔 다음에 뭐 페이지. 그래서 뭐 페이지 적고 뭐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 뭐 유저 네임은 유저 네임. 그다음에 is borrowed. borrowed는 is borrowed. 그다음 borr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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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이 상수를 이용하면요. 이런 식의 오타는 없다는 거죠. ISBN 하고 슬래시하고 LSBN 이런 식의 오타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상수 쓸 거니까. 똑같이 통일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그의 시작과 끝부분에.
그거를 지금 노린 거예요. 그리고 const string id는 id.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얘는 name은 책 제목 및 사람 이름을 의미해요. 나머지는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래서 요 상수를 활용해서 읽고 쓰고를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static data manager load 딱 하면은 로드 호출이 되고, 그럼 로드 안에 있는 코드를 적어보자고요. 로드 안에다가 그 try catch를 적으시고요. 이제 try하고 탭탭 하면 돼요. 그냥 try하고 탭탭, try 탭탭 하고 exception ex는 여기 캐치 안에다가 로드 그 다음에 세이브. 그 책에서는 이 exception 부분이 좀 다르던데 그냥 exception 적으세요. 책에서는 뭐 파일 로드 익셉션 이런 걸 쓰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거 쓰세요. 파일 로드 익셉션의 경우에는 쓰면 또 다른 익셉션은 대비가 안 돼요. 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익셉션 하면은 모든 예외에 대해서 다 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로드나 세이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로드가 계속 로드를 무한대로 호출하게 된다. 그럼 나중에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딱 뜨면서 코드가 멈춥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원인 찾으면 돼요. 그래서 파일 로드 익셉션 쓰지 말고 그냥 익셉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 해볼게요. 그래서 뭐 스트링 books output 그래서 파일 점 read all text 점 슬래시 books 점 xml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 파일 부분에 빨간 줄 그어져 있는데 Alt 엔터에서 using system IO 이거 추가합니다. using system.io 이거 추가하고 그래서 그 점 슬래시 북스 XML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exe 파일이 있는 곳과 같은 경로에 XML 파일이 있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요 빈 폴더에 디버그든지 릴리즈든지 요 exe가 있을 텐데 exe랑 같은 경로에 뭐 books.xml이 있고 그거를 읽어오겠다는 거죠. 없으면은 이제 여기 세이브로 가서 캐치로 가서 세이브 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고 다시 로드하는 거죠. 네. 읽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파일 자체를 아예 잘못 저장해 버리면 빠져나갈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뜨게 되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고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x 엘리먼트 뭐 bx는 x 엘리먼트 점 parse 한 다음에 books output 합니다. 그럼 뭐냐면 스트링을 XML 형태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ooks output에 저장되는 거는 단순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통짜발이 자체가 그냥 문자열이 되는데
XML 형태로 파싱을 하면요. id 태그의 LDJ라는 값이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을 시키고 여기 books 이 녀석을 클리어합니다. 그 다음 포이치문을 써요. var에서 item in bx.descendants book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링큐 대신 포이치문으로 파일 읽는 중이에요. 링큐 대신에 링큐를 쓰게 되면은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링큐를 쓰잖아요. 링큐를 쓰면은 여기 이 코드 있죠. 이게 한 줄이에요. 링큐 입장에선 이게 한 줄이거든요. 여기서 뭐 한 글자라도 오타가 나면은 이거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정확하게 어디서 오타 났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오타 났다고 알려줘요. 아마 이거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얘기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당한 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오타 나면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저는 포이치문을 썼어요. 즉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방식이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XML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book해서 book은 new book 한 다음에 book.isbn은 book의 isbn은 이 아이템의 엘리먼트 isbn.value.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아이템은 여기는 이 아이템은 뭐냐면 그 북 태그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북 태그 안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북 태그 안에 있는 애를 의미하고요. 그거의 멤버 중에 ISBN의 값, 밸류 요거죠. 네임의 밸류 요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ook.isbn 뭐 book.name 그래서 요거를 ISBN을 이렇게 네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모르면 이거를 또 일일이 이렇게 문자로 다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로 일일이 매번 다 적다 보면 오타가 난다고요. 그냥 대문자로 ISBN이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ISBN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타가 날 일이 없겠죠. 오타가 나더라도 일관되게 나겠죠. 어. 뭐 어떤 거는 뭐 ISB고 어떤 건 ISBN이 아니고 뭐 똑같이 이제 ISB가 되겠죠. 뭐 그것도 문제긴 한데 어쨌든 뭐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퍼블리셔 하고 페이지에서 페이지하고 요거를 이제 뭐 또 이제 int.8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파싱 해주시고 복점 뭐 borrowed at 해서 date time 점 parse 한 다음에 item 점 element borrowed at 해서 점 value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book 해서 뭐 is borrowed 값은 이 아이템의 이 엘리먼트 값이 is borrowed at 해서 is borrowed죠. 죄송해요. 요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면 true를 넣고 뭐 그게 아니면 false를 넣겠다. 그러니까 0이면 false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렸다 안 빌렸다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북의 뭐 유저 아이디는 뭐 아이템.엘리먼트에서
유저 아이디 이렇게 갖고 오고 밸류. 북의 유저 네임도 아이템 점 엘리먼트에서 유저 네임으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북스에 애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드는 일단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면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세이브로 가서 파일을 만들 거고 만약에 기존에 파일이 있다면 이러한 형태의 파일을 읽어들여서 리스트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이치문 밑에 계속해서 이제 코드를 좀 더 적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 books.xml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그냥 바로 세이브로 갑니다. 세이브해서 파일 만드는 코드 이따 쓸 거고요. 만약에 뭐 파일이 이게 있어요. 있으면 읽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여러분의 귀중한 쉬는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요.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데이터 매니저입니다. 여기 그 books.add 밑에다가 이번에는 스트링 users 아웃풋해서 file.read all text 뭐 users.xml 적고요. x 엘리먼트 ux는 x 엘리먼트 parse users open users output 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리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링크를 쓸 거라면 클리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지금 클리어를 써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북스에다 내가 지금 애드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XML에 책 5권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북스에 있는 정보 싹 비우고 5권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읽어드릴 때마다 얘를 싹 비우고 다시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링크 같은 경우는 바로 대입하는 거라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users from item in ux.descendants 유저죠. 죄송해요. 유저 select new 유저 괄호 열고 닫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id는 item element id value 컴마 name은 item element name value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요 녀석을 to list user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링크 결과를 리스트로 바꿔서 users에 넣어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읽어드려서 users랑 books에다가 값을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는 경우는 뭐 포이치문을 쓰든 링큐를 쓰든 어떻게 읽어오면 돼요. 여기까지 한 거 지금 GitHub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책이랑 따라 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책 보고 따라 쓴 거랑 지금 코드가 다릅니다. 일부러 다르겠어요. 이런 부분 좀 힘들겠다 싶은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수정을 했어요. 자, 이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파일이 없는 경우는 또 무조건 세이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
세이브 안에 적을게요. 스트링 books output에서 땡땡 집어넣고 이 books output 안에 플러스는 해서 하세요. 플러스는 땡땡에서 books 하고 역슬래시 n 하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이치문 봐 아이템 in books 하고요. 자 포이치문 다 끝나고 나서 books output 플러스는 땡땡에서 여기 그 화살표 안에 슬래시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books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여기 books output 플러스 는 해서 땡땡에서 book 적고요. 역슬래시 n 대신에 요거 넣어주세요. environment.newline environment.newline은 뭐냐면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줄바꿈이 다르니까 뭐 그거에 맞춰서 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C샵은 윈도우 기반이라서 역슬래시 n을 그냥 쓰면 되긴 하는데 environment.newline 뭐 이런 것도 있다. 운영 체제에 따라서 이 역슬래시 n이 줄바꿈 문자가 아닐 수 있으니까 environment.newline 써서 그 운영 체제에 맞는 그 계획 문자라고 하죠. 다음 줄 넘기는 거 그거 써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 D 누르시고 여기 북과 북 사이에 이렇게 또 이제 써주는 거예요. books.output 땡땡 해서 이렇게 한 칸 띄고 자, 요 녀석 앞에 이거 달러 해주시고 달러 해주시고 여기 중괄호 안에 ISBN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아이템점 ISBN 값 넣고 이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ISBN을 넣습니다. 그다음 더하고 environment.uline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고요. 컨트롤 D를 누르고 ISBN 대신에 name 넣고 item.name을 넣어요. 자, 컨트롤 D에서 이번에는 name이 아니죠? 퍼블리셔하고 item.publisher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거 그 화살표 모양, 그 태그 모양이죠? 이 태그 모양 잘 지키셔야 돼요. 맞죠? 신선호님. 맞죠? 이유탕님. 맞죠? 우리 그 안위재님. 예, 뭐 하나씩 다 빼먹으신 분들, 뭐 태그든 파일명이든 뭐 두 번이나 봤는데 빼먹은 안위재. 여러분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D 눌러서 이 페이지에 대해서 뭐 아이템점 페이지, 대문자 페이지. 물론 이제 여기다가 ISBN 적고 뭐 여기다가 뭐 딴 거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하죠. 이제 ISBN, LSBN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ISBN 적고 뭐 전혀 다른 거 적었다. 그럼 그건 고쳐야겠지만 어쨌든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실수를 어떻게든 더 줄이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메서드를 더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에 페이지 다음에 borrowed at borrowed at 에서 borrowed at 하고 그래서 item.borrowed at 적고 그래서 컨트롤 D에서 그다음에 is borrowed 그다음에 이것도 is borrowed 이렇게 적고 이거 is borrowed는 조금 애매합니다. is borrowed는 true false라서 얘가 true면은 1, false면 0이거든요. 요게 조금 애매해요. 요게 조금 애매해서 요게 이제 3학년 산자로 좀 표현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로 좀 묶어주시고 뭐 아이템점 is borrowed에서 뭐 물음표 1 아니면 0
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깔끔하게 날리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얘를 그냥 닫아요. 더하기 달러 땡. 자, 그다음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is borrowed 이거랑 is borrowed 요 사이에다가 0 아니면 1을 내가 지금 넣을 거예요.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템 점 is borrowed 물음표 1 아니면 0. 그거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1 아니면 0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적는데 이 is borrowed는 코드가 너무 기니까 위에 있는 코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D에서 복사하시고 Alt 키랑 화살표 키 눌러서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다시 뭐 유저 아이디 뭐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유저 네임 유저 네임 유저 네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스와 북스 사이에 북 해서 그 요걸 이제 내가 이제 세이브를 하면요. 세이브로 출하게 되면은 이 북스 안에 북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쓰게 되고 로드할 때는 다시 XML 형태로 파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싱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른다는 소리예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르는 게 파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달러도 배웠고 분가로 이런 것도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코드랑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태그들 잘못 적어서 오타가 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괜히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일점 write all text에서 점 슬래시 books.xml 콤마 books output 다소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books.xml 파일을 읽어오고요. 뭔가 추가 수정 삭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링을 books 이용해서 쫙 만든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다 덮어 쓰는 거예요. 뭐 파일을 이렇게 찾아서 뭐 특정한 부분에다 싹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덮어쓰고 한 번에 덮어쓰고 이런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편하니까 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적고 자, 스트링 users output 땡땡 적고 뭐 똑같아요. 이것도 users output 플러스는 땡땡 해서 뭐 users 해서 역슬래시 n 적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슬래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이치문 적어서 아이템 인 해서 유저스 적고 뭐 유저스 아웃풋해서 플러스는 땡땡 달러 넣고 한 칸 띄고요. 여기서 이제 id 적고 뭐 아이템 점 id 슬래시 id 이렇게 하고 여기 슬래시 빼먹지 마시고요. 꼭 역슬래시 n 넣어주시고 뭐 environment 뉴라인 대신에 역슬래시 n 넣는 게 더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점 네임 요거에 대해서 유저스 아웃풋해서 플러스 는에서 달러 땡땡 달러가 아니지. 자, 유저 역슬래시 n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실수를 하는데 여기 북 부분에 탭키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도 탭키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아,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야지. 여러분들 HTML 태그 보셨겠지만, HTML 태그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들여쓰기가 잘 되어 있어야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들여쓰기 해줄 필요 없고, 얘는 한 번 해주고, 얘는 두 번 해주고, 그냥 북도 한 번만 해주고, 마찬가지로 유저도 한 번씩 해주고, 그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더 해주고, 이렇게. 그럼 유저스 안에 유저가 이렇게 있고, 북스 안에 북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파일 write all text 해줍니다. 뭐 파일에서 write all text 해서 점 슬래시 users 점 xml 컴마 users output 이렇게 적습니다. 자, users 안에 유저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이브랑 로드를 했으니까 이제 세이브랑 로드를 잘 만들었다면 똑바로 만들었다면 이제 뭐 폼 1, 2, 3 기능 넣는 거는 금방금방 해요. 근데 아마 제 예상에는 오늘 가기 전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래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왜냐면 되게 또 설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일단 여기 데이터 매니저 부분까지 코드는 다 올렸습니다. 세이브하는 부분 다 올렸고요. 여러분들 코드랑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게 다른지, 왜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폼 1으로 갑니다. 네, 폼 1으로 가세요. 자, 폼 1으로 갑니다. 폼 1으로 가서 요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밑에다가 라벨 1점 텍스트 적고 이제 뭐 그걸 적어야겠죠? 뭐 전체 도서 수 땡땡 더하기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에 카운트를 해요. 이때 로드에 접근해요. 이때 로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접근을 딱 했는데 파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세이브에 가서 파일 만들고 다시 읽어드리고요. 캐치 때문에. 만약 파일 있으면 그냥 그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이 몇 개가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벨 2는 전체 회원수, 회원수예요. 그래서 북스 대신에 여기 유저스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로드에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로드에 바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소스는 람다를 이용하고 있네요.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책에서는 where, x, 뭐 x is borrowed, count 요걸 이용하는데 요 람다를 이용하고 있죠, 람다. 근데 람다를 이용하고 있는데 람다식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책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책에 있는 코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코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출 중인 도서의 수죠. 뭐 라벨 3점 텍스트는 뭐 대출 중인 도서의 수 이렇게 하고 라벨 3점 텍스트 플러스 는 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메서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메서드로. 그러니까 그 람다식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람다식 말고. 그래서 불 check is borrowed. 어차피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 대출받는 책 몇 권이냐? is borrowed인 게 몇 개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서드로 합니다. 메서드로. 매개 변수는 book이에요. book. book B 해서 return D. is borrowed. 근데 is borrowed가 어차피 true fals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매니저 books where 한 다음에 check is borrowed count 가로 열고 닫고 플러스 땡땡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식 대신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코드긴 한데 여러분들이 적었던 코드는 이런 코드를 적었을 거예요. 여기 체크 is borrow 대신에 여러분이 직접 아마 뭔가를 적었을 겁니다. 뭐 괄호 안에 x 적고 화살표 한 다음에 x 뭐 is borrowed borrowed 뭐 이렇게 적었겠죠. 맞나요? 이게 뭐냐? 람다식이에요. 람다식 이거. 자, 이거는 람다식이고요. 요거는 델리게이트 개념을 이해한다면 메서드 만들어서 대입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무명 델리게이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무명 델리게이트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뭐 원본은 뭐 또 이렇게 적었겠지. 뭐 라벨 포점 텍스트는 뭐 연체 중인 도서의 수. 한 다음에 라벨 포점 텍스트에서 플러스는 땡땡 한 다음에 뭐 데이터 매니저 북스 웨어 한 다음에 그 웨어 안에 온갖 조건 다 적고 그거를 뭐 카운트하고 count 괄호 열고 닫고 뭐 땡땡 뭐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뭐 투스트링 했겠지 뭐 투스트링 그렇게 해서 거기 웨어 안에는 뭐 x 뭐 화살표 한 다음에 x 뭐 is borrowed and x borrowed at add 뭐 days 뭐 7 뭐 7보다 이게 뭐 date time now가 현재 시간이죠. 뭐 더 커야 한다. 뭐 7일보다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어우 길어. 자, 하여튼 이렇게 쓴 게 이제 원래 코드인데요. 원래 코드에 원래 코드. 물론 여기에는 뭐 return이라는 코드가 있긴 하지만 이 return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 람다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return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return을 쓸 거면 그러니까 뭐 람다를 쓸 거면 이렇게 쓰는데 뭐 무명 델리게이트를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 는에서 데이터 매니저 books where 한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 델리게이트 여기서 해서 이제 뭐 book x 한 다음에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 델리게이트를 적는 거예요. 그거에 카운트 그거를 뭐 땡땡한 거. 뭐 이 안에다가 뭐 적어야겠죠 당연히. 리턴 요거 조건 복붙 이렇게. 그래서 무명 델리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주석 처리된 코드는요 전부 다 그 책에서 적은 코드들이에요. 책에서 적은 코드들이고요. 이 주석이 없는 코드는
우리가 배운 거 그냥 응용해서 제가 적은 코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코드나 이 코드가 똑같고요.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코드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델리게이트 람다, 특히 그 델리게이트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웨얼문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웨얼문의 지금 매개 변수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뉴머러블 북, 이뉴머러블 북, 웨얼 북 해서 펑크 북, 불 프레딕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매개 변수로는 북이 들어가고 리턴 타입은 불이 들어가는 어떠한 메서드가 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직접 뭐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 펑크 클릭해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T 리절트, in T, out T 리절트, T AR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턴 타입은 뭐 불이 될 거고 매개 변수는 T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북이겠죠. 그 아웃 값은 이거 예. 그러니까 그 불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거고 매개 변수 T잖아 T. 북. 그래서 그 델리게이트에서 그냥 다 파생된 개념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웨어리라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도 아마 없을걸요? 제 기억이 맞다면 11단원에 웨어 뭐 싱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타이핑하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분이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델리게이트랑 람다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아리송하고 힘들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코드는 단순하게 뭐 그냥 뭐 데이터 그리드 뷰에서 뭐 바로 데이터 소스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북스나 유저스의 길이가 0인 경우에는 그리드 그 셀을 눌렀을 때 오류가 나는 그런 버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0을 넘을 때만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데이터 소스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 그리드 뷰. 자, 만약에 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 데이터 매니저 죄송해요. 데이터 매니저의 북스의 카운트가 만약에 0보다 크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북 바인딩 소스 있죠? 그거를 이 데이터 매니저 북스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뭐 데이터 소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건 이렇게 할 거예요. 데이터 그리드 뷰 두 번째 거는 그냥 데이터 소스를 일단 널 값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품은 넣고요. 데이터 매니저의 유저스의 카운트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소스를 유저스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하고 잠깐 좀 쉴게요. 여러분 좀 미안한데 코드가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뭘 바꿨냐면 요거 그 아마 대충 여러분들 자리에는 이거 한 줄만 써 있을 거예요. 맞죠? 안유이제님. 바인딩 북 바인딩 소스 점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매니저 점 북스 이거 한 줄만 써 있지 않나요? 맞죠? 일단 안유이제님은 끄덕거리지 않지만 유탄님이 끄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코드를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고, 여기에 주석도 하나 넣어놨어요. 주석도 넣어놨어요. 제가 이걸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원천이죠. 데이터의 원천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유저 있죠, 유저. 유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그 원천 자체를 이 유저스 있죠. 이 리스트에서 그냥 바로 갖고 올 거예요, 바로. 내가 이제 파일을 불러오고 유저가 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이 유저스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그리드 뷰의 데이터 소스에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 뷰는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 뷰는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가 이북 바인딩 소스라고 이미 연결을 해놨어요. 북 바인딩 소스라는 걸 내가 이미 만들어서 연결해 놨다고요.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요거 할 때, 데이터 소스 선택할 때, 이거 프로젝트 데이터 소스 추가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 바인딩 소스라는 녀석이 일종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북 바인딩 소스에다가 여기 북 쓰여 있는 거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냥 하나씩 그냥 넣을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북 바인딩 소스 점 데이터 소스 널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널값 넣은 다음에 이렇게 대입할 거면 데이터 그리드 뷰에 바로 넣는 거랑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코드 모양이. 그래서 그냥 포이치문으로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초기화하고 하나씩 하나씩 넣는 게 가능하다. 요거를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거 널 값은 왜 주냐면요. 널을 해주고 나서 데이터 소스를 바꿔야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복수나 유저스의 변경사항이 데이터 그리드 뷰에도 반영이 돼요.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 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근데 지금 제가 뭐 주석 외에는 적은 게 없어서, 일단 요거는 커밋 안 할 거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었고요. 다들 여러분은 저를 따라 적었다면 요거 한 줄만 있었을 거예요. 요거 한 줄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참고용 코드로 넣어 놨고요.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그냥 이 북 바인딩 소스 가지고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거 그 책 소스랑 제가 다르게 할 거예요. 요거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도서 관리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네, 도서 관리랑 사용자 관리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네, 도서 관리랑 사용자 관리, 그 라이브러리 북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라이브러리 유저 툴 스트립 메뉴 아이템 해서, 자, 요거 쓰면 좋겠죠. 요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안 쓰는 게 나을래나? 쓰지 맙시다. 요렇게 좀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하여튼 요거 함수 추가하세요. 함수 추가하시고, 요거 좀 해봅시오. 요거 스타트 포지션을 홈 스타트 포지션 센터 스크린으로 하고요. 자, 일단 요거 센터 스크린으로 하면은 화면 중앙에 싹 오겠죠. 화면 중앙에 올 겁니다. 화면 중앙에 오게 하고요. 일단 요거 하세요. 스타트 포지션 홈 스타트 포지션 점 센터 스크린.
화면 중앙에 오게 하기. 디자인 창에서도 설정 가능해요. 우리 설정했었죠. 그 스타트 포지션은 폼 스타트 포지션 점 센터 스크린 요거 집어넣어서 시작하자마자 화면이 딱 정중앙에 오게 하고요.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좀 해주세요. 여기서 void refresh 스크린 요거 함수 하나 만듭니다. 리프레시 스크린 함수 만들고 우리 여태까지 좀 힘들게 쓴 이 코드들 있죠. 여기 전체 도서수 라벨 1부터 해서 이거 데이터 매니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유저스 요 친구를 컨트롤 X 한 다음에 리프레시 스크린 안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트 포지션 밑에다가 리프레시 스크린에서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주냐면 도서 관리나 사용자 관리의 변경 사항을 메인 화면에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요. 바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수, 전체 회원수, 대출 중인 도서의 수, 뭐 연체 중인 도서의 수,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리프레시 스크린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리프레시 스크린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우리 메인에 있던 이 코드를 이렇게 메소드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도요. 어떻게 되냐면 뭐 하이드를 쓰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고요. 뭐 하이드 쓰고 싶은 사람은 쓰시고 뭐 쓰든지 말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 저는 안 쓸 거예요. new 홈 2 바로 열고 닫고 show 다이얼로그 한 다음에 show라면 안 돼요. show 다이얼로그를 해야 돼요. show 다이얼로그 하면 코드가 멈추거든요. 그리고 나서 리프레시 스크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이 뭔가가 추가되든 삭제되든 수정되든 바로 반영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new 홈 3 점 바로 열고 닫고 show 다이얼로그하고 리프레시 스크린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이거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는데 이 코드도 리프레시 스크린이 반복되니까 좀 더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진 않을게 굳이.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반복되는 코드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이 딱 떴다가 그 창을 끄고 나면은 메인 화면에 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싹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랑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 보자고요. 사람이랑 책들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한 거 깃허브에 올릴게요. 메인 1차 완성. 그러니까 메인 화면을 전부 다 완성한 건 아니고 1차적인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 관리랑 이제 유저 관리를 띄울 수 있는 창을 띄운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폼 2로 갑시다. 폼 2. 도서 관리예요. 그다음 버튼 더블 클릭하고 버튼 더블 클릭 버튼 1, 2, 3 다 더블 클릭해요. 버튼 1, 2, 3 예, 전부 다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해서 북 바인딩 소스 요거를 일단은 클리어를 하고요. 그다음 포이치 북 해서 인 뭐 데이터 매니저 점 북스 요거를 하나씩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 소스에다가 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정 삭제거든요, 얘들은. 추가 수정 삭제 하나씩 하나씩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추가 수정 삭제 부분도 보시면은 그 책을 추가하거나 뭐 하는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요거 쓰거든요. 익지스트. 람다식 쓴단 말이에요. 요 익지스트 람다식 말고 이렇게 익지스트 람다식 말고 그냥 이폼을 써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람다식 없이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익지스트 북이라는 임시 변수 만들어 주시고 호이침은 만듭니다. 아이템 인 데이터 매니저에 북스 가지고 폼은 돌리고요. 만약에 이 아이템의 ISBN이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 익지스트 북 올 true라고 하고 포이침은 브레이크 하고요. 만약에 이 익지스트 북이 true라면은 뭐 해당 책 이미 있음이에요. 해당 책 있으니까 불가능해. 등록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북스 안에 책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글자랑 ISBN 값을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ISBN이 1, 2, 3인 책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ISBN 1, 2, 3인 게 있으면은 집어넣을 수 없다 소리예요. 못 넣어, 못 넣어. ISBN은 겹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받은 뭐 열혈 강의 C라든지 뭐 C샵 책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C샵 책 서로 ISBN 비교해 보면은 ISBN 똑같거든요. 여러분 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옆 사람 거랑. 근데 이제 이 ISBN이 뭐냐면 그 책의 종류, 이름이 겹치더라도 구분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프라이머리 키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겹치면은 새로 추가 못 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겹치는 게 아니에요. 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추가합니다. 그래서 book해서 book은 new book 하고 book.isbn은 텍스트박스 1.text book.name은 텍스트박스 2.text book.publisher는 텍스트박스 3.text 그 다음에 int.tryparse 텍스트박스 4.text 컴마에서 out into book. 여기 안 되니까 페이지 이렇게 적고 book.page는 페이지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페이지 값이 음수다. 뭐 페이지 값이 음수면은 뭐 튕기게 할 수도 있어요. if 뭐 페이지 값이 만약에 0 이하다. 그럼 이제 뭐 throw, new, exception에서 페이지 값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거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네, exception.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오류를 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return 아닌가? 일단 뭐 리턴을 한번 뭐 근데 아마 이게 리턴을 한번 나중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여기 북스에다가 자 add하고 요북 add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북 바인딩 소스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add해줘요. 그냥 북을.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매니저 점 세이브해서 세이브합니다. 그럼 데이터 매니저에 있는 북스에 있는 내용이 세이브가 돼요. 저장이 됩니다. 뭐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이제 해봐야 아는 거니까. 뭐 도서관리 가서 A, B, C, D 하고 그럼 이제 잘못되겠죠. 페이지 값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throw 뱉어버리고 끝나죠. 네. 한번 일단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한번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F5번 누르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F5 그러니까 그냥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페이지 값이 잘못됐습니다고 계속을 누르면은 이게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안 되네. 그냥 아예 튕기네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을 누르든 끝내기 누르면 당연히 끝나고요. 계속을 누른다고 해서 일로 가진 않아요. 그 리턴 필요 없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끝나요. 스로우 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 슉 던진 거예요. 스로우라는 게 던진다는 뜻이잖아요. 에러 던진 겁니다. 자, 먼저 에러 이제 좀 작작 좀 던지고 본격적으로 해보자고요. 뭐 책 네임은 이동준처럼 살아라. 그 다음에 ISBN이죠 이거. ISBN은 1, 2, 3, 4, 5 하고 얘는 이제 출판사는 뭐 KB, DJ 출판사 이름 이렇게 하고 페이지 수는 뭐 253 추가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얘를 끄잖아요. 화면을 끄면은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이주섭님인가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 반영 안 되는 거 정상이냐고. 누가 물어봤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봐봐요. 반영되죠? 책 추가한 게 여기 바로 반영된 거 보여요? 누가 물어봤지? 동훈님이었나? 네, 종훈님이었구나. 이거 껐다 키면 원래 껐다 켜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안 껐다 켜도 돼요, 이제.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ISBN이 겹치면은 안 되고요. 근데 ISBN이 겹치지만 않으면 또 되는 거예요. 이동준의 3 하고 여기에 이제 뭐 출판사에서 봉준 출판사 하고 뭐 페이지 수 뭐 193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추가되고 요거 끄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도서 수가 나오고요.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이게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고요. 나오면 제가 지금 제대로 한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한 거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책 등록이 제대로 되는지 보세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책 그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세이브, 로드하는 거, 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껐다 켜는 거 잘 되고 도서 관리 켰을 때도 잘 나오고요. 하나만 좀 추가합시다. 여기 폼 2니까 폼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타트 포지션 요거를 뭐 센터 스크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 여기 디자인 창 가서 여기 디자인 창 가서 해도 되지만 홈2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 디자인 창에 가서 레이아웃에 가서 스타트 포지션을 바꿔도 되지만 코드에서도 반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딱 시작하면은 화면 정중앙에 여기 나오고 또 정중앙에 여기 나오고 이거 뒤에 있는 거는 뭐 하이드 하거나 쇼하는 거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요청할 때도 여기 잘 나오고 여기서도 여기 잘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 더 자세한 내용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할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랑 제 거랑 소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많이 될 겁니다. 그 여러분 지금 따라한 소스도 공부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 것도 공부하셔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았죠?